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형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휴먼비잉, 우리와 똑같은 뭐랄까 휴먼비잉, 휴먼비잉이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뭔가 인간 존중적이고 협력적이고 그런 많은 어떤 좋은 의미 내포하고 있는 휴먼비잉. 영어긴 한데 사실상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있는 비슷한 말이 있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금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상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남자고 여자고 이제 자기 이세를 이제 만들고 이세를 키우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나친 경쟁 사회, 과도한 어떤 불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녀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러한 오히려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살기는 좋아졌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금쪽이를, 우리 소중한 금쪽이를 뭐랄까 자신감이 잃지 않고 최대한 자주 행복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해본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사실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모들은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사실 자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를 잘 공부시켜야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그래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좋은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자녀 교육에 신경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과도한 공부를 시키거나 너무 뭐랄까 좀 기계식,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내 가소성과 인간의 뇌는 공부를 싫어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주제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뇌 가소성이란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증명이 됐죠. 뇌 가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주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뇌라는 것이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고유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당하는 고유 기능에 대칭되는 기관이 없어지면 그 뇌의 영역은 다른 기능을 바로 수행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담당하던 뇌 기관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오른손이 혹시나 사고로 없어지게 되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를 담당했던 뇌 기관이, 뇌의 부분이 왼손을 담당하든지 뭐 아니면 시각을 담당하던 부분이 뭐 청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뇌 가소성이라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교육 플랜에 있어서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가설도 많은 부위가 사실 뇌 생리학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가설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적어도 12살 때까지는 스파르타식 그런 교육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뇌라는 게 수많은 뉴런의 이제 어떤 연결체, 얼마나 많은 뉴런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에 의해서 뇌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손을 많이 썼을 때, 어렸을 때 손을 많이 썼을 때 뇌는 가소성도 좋아지고, 어떤 그 이후에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자기 지식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만 12살까지는 뭔가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만 12살 이후에 지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만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막 지식을 놓고 뭐 몇 대 왕이 누구였고 어느 나라가 뭐 이런 어떤 단편지식을 막 꾸겨놓는 그러한 교육보다는 자유롭게 놀면서 자기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해보게끔 하는 그러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은 뭐 어떻게 성적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 희망이긴 한데, 공동체 어차피 인간은 공동체와 그런 여러 사람들과 협력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 규범, 사회 질서 의식, 물론 이런 걸 갖게 하겠죠. 이런 걸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다시 돌아와서 내 가소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또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죠. 만약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사람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머리가 멍해진다고 백지장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또는 뭐랄까 위협을 느끼거나 하게 되면 뇌는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편안하고 너무 편한 어느 정도 긴장도는 필요하지만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긴장도를 유지시키면서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안정적 환경의 제공 이런 두 가지 버전. 다시 말해서 손을 자주 쓰는 그러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고 무슨 간단한 게임도 될 수 있는 거겠죠. 비디오 게임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티키타카하면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이런 것도 좋죠. 운동 뭐 이런 거 손도 쓰고 시각도 같이 쓰고 간단히 머리도 창의적으로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뇌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커리 이런 거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언어란도 요즘 또 이제 막 영어 유치원에 가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를 빨리 키우고 물론 특수한 굉장히 머리가 뭐랄까 발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드물게. 근데 사실은 퍼센트도 굉장히 작잖아요. 대부분 평균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우리들 저와 같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면은 그러한 좀 이렇게 손을 많이 쓰고 상호 협동적이고 그리고 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룰에 대한 어떤 질서의식 같은 것, 규범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같이, 그러니까 12살까지는. 그리고 사실 이제 12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잘하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의외로 똑똑해요. 근데 막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야, 뭐가 좋은 직업이니까 그쪽으로 하고, 뭐가 좋은 직업이니까 그쪽으로 하고, 우격다짐으로 넣어버려. 그러면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성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직업은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성공했어도 불행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이니까. 물론 그래서 보람을 찾는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손을 자주 쓰고 어떤 육체적인 걸 많이 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그룹에 비해서 오히려 2배, 3배, 4배, 5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떤 뭐랄까 지식을 습득하고 이 사회에서 앞서 나가는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의 시대가 미래에 반복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미래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